이 두 분은 덕질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되니까 덕질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더라. 덕질이 본업이고 변호사를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리는 멀어도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거나 준비한 멘트 아니시죠? 되나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3회차 이상한 변호사 민영우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좀 변호사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덕질과 변호사로서의 삶. 덕업 일치일까요?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세영 변호사님, 신세영 변호사님, 그리고 최재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최재원 변호사님은 바이크 덕질, 그리고 저희 신세영 변호사님은 야구랑 그다음에 음악 덕질, 이세영 변호사님은 페스티벌 마스터로서 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로서 덕질하면 좋은 점이 있는지 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재원 변호사님 그 바이크 덕질하면서 변호사로서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오, 너무 많죠. 서울에 법원 갈 때 가장 빠른 수단이 바이크고요. 만차 요일제 다 필요 없고 언제든 배달하는 듯 들어가야 되면 그냥 들여보내줍니다. 우리 또 회의 많이 하잖아요. 서울역, 시청 어디든 주차 걱정 없이 주차시켜놓고 회의하고 가장 좋은 거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진짜 딱 한마디로 끝나는데 신세현 변호사님 혹시 그 덕질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좀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좋은 점은 이게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별로 뭘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좀 약간 한심하게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시간 낭비한다고 보지 않고 그냥 정말 취미생활로 이해해 주는 것 같고요. 나쁜 점은 출근길을 못 가요. 야구 선수들이 평일 출근길이 사실 사인을 받기 가장 좋아요. 근데 맞아요, 평일 그것도. 출근길을 못 맞아요. 가요. 뭐 반차를 내고 가거나 연차를 내고 가거나 하면은 가능합니다. 유성현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로서 저의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있는 단체는 출정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없으면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어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뭐 금요일부터 휴가를 내서 페스티벌 이런 거 갈 수 있다는 점 좀 좋은 게 그 주요한 페스티벌이 저희 휴정기랑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보고도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가면은 업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받으십니까? 받아야죠. 네. 사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나의 변호사로서의 삶에 덕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 두 분은 덕질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되니까 덕질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덕질이 본업이고 변호사를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덕질의 어떤 변시나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신 게 있는지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보다도 작년까지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그 힘든 와중에 타투를 받으면은 되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으면 일주일에 2번? 공부에 대한 잡념과 번뇌들이 아프니까 사라져요. 그리고 로스쿨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축제 무대에 밴드로 나갔었는데 이야. 붙어서 다행이죠. 근데 그때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나가는 것도 고민이 많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했더니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다?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성현 변호사님도 혹시 소위 인디 음악의 매력이라 함은 약간 동시대성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냥 같은 이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하고 그런데 로스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약간 인디 외길에서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이돌 음악을 거의 처음으로 막 음반도 사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오마이걸 짱입니다. 네. 뭐가 본업인지 부업인지 참 말하기 정의하기도 애매하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게 또 내 덕질에도 도움을 주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음악, 타투, 바이크, 밴드를 떠나서 이 변호사 활동에도 사이드 잡으로 덕질 같은 활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변. 네. 민변 활동하는 것 역시 변호사로서는 일종의 어떤 사이드킥. 혹시 각자 하고 있는 민변 활동을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민변이라는 네임 밸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상근으로 있는 변호사님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울 때는 이제 민변이라는 명칭이 나가야지만이 어떤 보도자료를 내거나 또는 주민들과 연대하거나 할 때 좀 더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영 변호사님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올해 합격해서 민변을 올해 1월인가 2월쯤에 들어와서 아직 막 뚜렷한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환영을 해주시고 술도 많이 사주시고 엄청 최선을 다해 놀아주세요. 그래서 덕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커넥션이 생긴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건 얼마 전에 이미 끝나버렸지만 타투 합법화 혹은 법제화 운동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승환 변호사님은 지방에서 어떤 거 하고 계시는가요? 그 민변에 여러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본부 소속은 아니고 지금 광주 전남 지부 소속이고 광주 전남 지부가 굉장히 뭔가 조직력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들어가자마자 대리인단에 제 이름도 올라가고 오늘 낮에도 사실 같이 대리인단 회의도 하고 오고 그랬어요. 단체 성격상 뭔가 공익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또 사실 민변 변호사님들과도 굉장히 많이 같이 회의하고 하면서 해가지고 네. 광주 전남을 좀 지켜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내가 참여했던 뭐 기획 소송이라든지 뭐 활동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때는 대집행 현장 마지막 제가 128번 움막에 있었고 세가의 움막이 새벽 40대 하나둘 침탈되고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 수녀님들이 텐트를 삥 둘러서 쇠사슬로 감았고 그 신부님이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 있었죠. 그때 이제 누군가가 나의 살던 고향을 불렀어요. 그 약간 먹먹했던 느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처음 맡았던 사건이 이제 안성 스테이트 월shop 골프장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전원 생활을 위해서 내려갔던 할머니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을 허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도 좀 있고. 그런 기억들은 참 많은데 궁금하시면 민변 환경보건위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멋진 침투력 감사합니다. 그 이태원 대책위를 사실 본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역에서도 여러 시민사회 단위들이랑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막 선전전도 하고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런 활동하고 좀 거리로 나간 다음에서야 저도 아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했구나 뭔가 그런 마음이 좀 최근에 들었어가지고 마음을 다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 노동위원회에서 같이 광주에 갔어요. 민주묘지도 돌아보고 구시가지도 돌아보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강동지구 분들이랑 같이 약간 세미나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 했었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그때 되게 거리는 멀어도 이게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거나 준비한 멘트 아니시죠? 되나요? 좀 경쾌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끝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민변 활동 하시면서요. 민변 활동의 어떤 기쁨과 효능을 앞으로 민변 활동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떤 걸 꿈꾸는 사회가 있고 변화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민변이 그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자기가 얼마만큼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달라붙느냐인 것이고 선배 변호사들한테 얼마만큼 치열하게 물고 늘어지냐라는 거죠. 여기는 밥을 떠먹여 주진 않아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칭얼칭얼 대면 될수록 더 많은 얘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변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대부분 뭐 엄청 큰 직장이 아니고서야 되게 소규모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전연차 변호사 중에도 굉장히 어린 편이고 또래들을 만날 일도 잘 없었지만 근데 민변에 들어오니까 또래들 중에서 저랑 비슷하게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좋고 할리에 나오는 변호사님 막 이런 분 직접 뵙는데 동네 아저씨처럼 저를 대해주시고 제가 이상한 안주 시켰더니 위원장님이 아 내가 시킨 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되게 감동이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목말랐던 것들 그 얼마나 편안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 말 하나하나 저 사람 정치 성향이 어떨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민변에 그 저희 로스쿨 가장 친한 동기 2명이랑 같이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들은 락저 씨가 돼가지고 저랑 같이 전국을 같이 떠돌아다니는 동료들이군요. 네. 네, 가장 그 든든한 아군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민변 활동도 그렇고 민변의 존재 자체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한테 좀 든든한 아군이다
좀 효능감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질이 주제긴 하지만 이렇게 민변 활동도 덕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이제 민변 그 아동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민변의 매력에 빠지고 싶으시다면 이런 가슴속에 불꽃을 갖고 계시다면 택별회원으로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변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리면서 오늘 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